일단 번호 알려줄래요? 있나? 18에서 23 있니? 없어? 없어? 자, 그러면은 자, 순서대로 해설하면 되겠죠. 자, 2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2번 선지 보시면 자, 보기를 먼저 보자고.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래. 자, 작품은 다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가나에만 걸리는 복합이네요. 자, 시가 주는 감동은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통해 제시되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역설을 통해 일깨우는 새로운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가와 나는 자, 역설법이 등장한다는 소리로 보이지. 그치? 자, 가는 시인이라는 존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매미 울음이 가진 의미와 그 의미에 담긴 역설을 노래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 작품 같은 경우는 자, 매미 울음의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 나는요 어때? 자, 나는 모란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반복, 변주하면서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에 담긴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자, 너무 유명하시죠? 자, 모란이 중심 소재, 자, 역설이 있고, 자, 자연의 섭리를 드러낸대. 자,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아는 작품이면, 알고 익숙한 작품이면 거의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이런 게 나오면 땡큐라고. 자, 일단은 우리 그러면 가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모 2회에 자, 가 작품이 자, 나이덕의 매미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제가 작가 이름은 필요할 때 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나이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편의 시를 써. 뭐 모두의 잠도 있고요. 뭐 매미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산속에서 이런 시도 썼는데 나이덕은 일관적이야. 경험이야, 경험. 자, 이 사람 수필도 쓰는데 보통 시를 쓰는 이 시상이 본인의 경험을 통한 생각의 표출. 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무 위에서 울고 있던 매미를 봤던 경험을 시로 형상화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볼까? 자,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의 날개가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이 땅에 올라온 매미 한 마리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자, 우리 1년의 내용을 보시면 자, 매미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 자, 우리 매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시 안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매미가 땅 속에서 유충인 상태로 여기선 6년이라고 나왔는데 최대 한 17년 있죠. 애벌레인 상태로 한 17년을 땅 속에서 살다가 자, 한철 여름에 성충이 돼서 울고 죽어. 그래서 실제로 매미가 우는 계절 딱 한 계절만 걔네들이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짧은 계절 17년 버티고 올라온 그 짧은 계절에 모든 걸 다 하거든. 짝짓기 하고 후손을 퍼뜨리고 콱 하고 죽는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여부터 눕는 날까지는 매미의 죽음을 묘사한 거죠. 자, 그 다음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자, 이 매미의 죽음의 의미를 상기하는데 자, 이거는 여기 나오는 단단한 자,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목숨이라고 하는 건 삶이니까요. 자, 이 매미가 죽는 건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자, 목숨 말고 자, 매미에게는 무언가 다른 가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울고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자, 그럼 B로 가볼까요? 자,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나무 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자, 이런 말이 나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매미가 자, 이연에서는 자, 땅 속에 있을 때가 묘사되는데 자, 이 땅 속에서는 이제 이 매미가 유충 시절일 때를 뜻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소리예요? 자, 여기 밑줄 목청을 기른 시인. 자, 요 둘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자, 은유적 비유를 하고 있다고. 자, 땅속의 유충과 목청을 기른 시인이래. 자, 목청은 목소리를 내기 전에 자, 목청을 계속 기르고 있는 시인인데 자, 그럼 이 시인은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닌 거지.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또 뭐도 있냐면 자, 이 유충이 뭘 벗어요? 자, 이 유충이 자,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데 이 허물이 또 뭐에다가 비유돼 있어? 자, 그 뒤에 보면은 습작기의 원고라고 하지. 자, 습작기의
자, 원고라고 하는 말로 비유가 됩니다. 자,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게 습작기 원고인데, 자, 허물 벗으면 한 겹 한 겹 쌓이잖아, 그치? 자, 여기서 습작기라고 하는 게, 연습을, 글을 쓸 때 이제 연습도 해야 되거든. 한 번에 글이 써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연습하고 쓰고, 떼어내고 한 종이가 많이 쌓인다고. 자, 그게 허물의 이미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매미라고 하는 작품은 단순히 매미라고 하는 자연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매미는 자, 시인의 삶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어 보여. 자, 그러면 나이덕 본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죠. 자, 이어서 볼까? 자,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이 땅속 유충 또는 매미를 자, 그라고 표현하는 자, 일종의 자, 의인화 과정도 보여요. 자, 이어서 봅니다.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 든 거를 타고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해. 울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다음 C 구절로 가면 자, 그때 매미는 거칠은 나무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한다. 밑줄. 자, 우리 이 작품의 이제 3년에서 처음으로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거칠은 나무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했대. 자, 그럼 여기서 거칠은 나무는 지금 이제 이 목청을 딱 표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인데 거칠대 여기는. 자, 근데 그 속에서도 부드러움은 있대. 자, 요 사이가 모순되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드러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자, 목숨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해서다라고 하니까 여기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볼까? 자, 6회의 긴 침묵을 견딘 자. 아까 우리 이 매미의 요충이 한 6년 정도는 최소 땅속에 있다 했지. 자, 그래서 6회의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자, 실록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여름이라고 하는 이제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실록인 여름에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무 든 거를 오르게 된 것일까? 자, 계속 의문을 하죠. 자, 그다음 마지막 사연 보시면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때 따라온 저녁 사랑은 짧고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 자, 암매미 때부터 자,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 밑줄입니다. 자, 마지막 사연에서는 자, 수컷 매미가 자, 암컷 매미를 부르고 짝짓기를 해서 자, 새로운 생명의 자, 탄생을 이룩한 거지. 자, 새로운 유충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었던 자, 나무 뜬 거를 올라가서 목청을 기르고 자, 목숨까지 내버리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은 짧고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 죽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부드러운 목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마지막 긍정성까지 자, 완벽하게 갖추어진 좋은 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를 읽었으니까 자, 18번에 가와 관련된 부분 한번 걸러내보자. 자, 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앞날에 대한 회의적인인데 자, 매미가 죽는 상황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니까 부정적인 상황으로 못 보겠다, 그지? 자, 다음 2번이랑 3번은 지금 못 보고 자, 4번 보세요. 자연물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 이거 괜찮다, 그지? 근데 아직 다는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 5번에 가는 자연물이 쇠락해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삶의 무상감. 쇠락은 죽는다라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지만 자, 삶의 무상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 그지? 자, 그러면 답의 후보는 아직 2, 3, 4는 남아있네요. 자, 넘어가세요. 자, 가 단일 문제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먼저 풀린 문제일 거야. 자, A 볼까? 자, A에서는 매미가 죽는 순간까지 우는 이유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자,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그 뒤에 답을 아직 안 줬잖아, 그치? 그럼 호기심 유발할 수 있죠. B. 자, 매미가 나무 등걸에 오르는 모습을 인간 행동에 비유를 하는데 친숙감을 느끼게 한다. 자, 여기 시인, 습작기, 원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다음 C. 자, 보면 나무를 오르며 발견했을 법한 것과 나무를 오르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매미에게 던지고 있다. 물론 질문의 형식을 쓰지만 매미를 청자로 두고 있진 않네. 그치? 자, 이건 혼자 물음을 던지는 거니까 자,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풀렸고요. 자, 그 다음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나무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의 한정에서만 볼까? 자, A는 다른 대상에게 슬픔을 주고 있다.
자, 새로운 생명력에 대한 경외라면 슬픔을 준다고 보긴 어렵겠네. 그지? 자, 2번.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완전 관련 없지. 그러면 1번, 2번 걸러내고 넘어갑니다. 자, 21번은 지금 못 보고. 자, 22번 볼까? 자, 매미가 음지에서 6회의 긴 침묵을 버티는 것이 목청을 얻기 위하였다는 새로운 인식. 뭐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시인, 습작기의 원고라는 표현을 통해 매미 울음이 자연물로서의 울음이 아닌 시인이 시를 쓰는 것과 연관이 있다. 괜찮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암매미 떼와 사랑 애벌레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는 울음이 새로운 생명을 불러오는 것임을 드러내며 역설적 의미. 자, 보면 생명을 다해 우는 울음이 새로운 생명을 불러낸다. 죽어야 산다. 이런 말을 또 역설이라고 해석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나를 볼까요? 자, 나는 모란이. 자, 피기까지는 자, 우리 김영랑 씨의 시입니다. 자, 여기서는 딱 요 구조만 기억해. 자, 여기 자연의 섭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자, 기다림과 자, 슬픔과 자, 기다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인데, 자, 요 기다림은 모란이 자, 개화, 피어났을 때를 기다리고요. 자,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걸 겪을 때는 모란이 떨어지고 낙화하는 순간에. 자, 그리고 그 낙화를 해도 다음 해에는 다시 모란이 필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자, 개화에 대한 기다림을 보인다. 자, 그래서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순간은 화자에게는 전부 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순간으로 볼 거고. 자, 아까 우리 언급했듯이 이 두 작품에도 자, 역설적 표현이 등장을 하니까 어딘지 한번 자, 감안을 하면서 들어주셔야 된다. 자, 보세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기 1, 2, 행 있죠? 묶으세요. 자, 여기가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대. 자, 봄엔 꽃이 피니까 봄이 피는 개화의 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자, 그 다음 자, 3행부터 자, 마지막 두 행 일단 묶어주시고요. 마지막 두 행 묶으시고 3행부터 마지막 두 행을 뺀 나머지 중간 있죠? 여기를 묶어. 자, 여기가 모란의 낙화 순간을 슬픔으로써 표현한 부분이거든. 자, 볼래?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낙화죠. 자, 이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서름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한 뭐 늦봄이나 여름쯤 되겠다. 그지? 꽃잎이 떨어질 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자, 뻗쳐오르던 내 보람. 자, 이 기쁨 서운하게도 무너졌대.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설움이라든지 자, 서운함이라든지 자,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니까 낙화 순간의 슬픔을 드러냈겠죠. 자, 그 다음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라고 합니다. 자, 섭섭해 동그라미. 자, 360일 동안 서럽게 온대. 왜? 그때가 모란의 낙화기거든. 꽃은 생각보다 많이 피지 않아. 우리 울산 태화강에 뭐 장미축제 같은 거 5월에 하면 그거 장미축제 딱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처음에 엄청 피었다가 마지막에 하면은 뭐 시들시들해. 꽃은 원래 오래 안 핀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360날 동안이나 과장되도록 웁니다. 자,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직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밑에 윗줄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여기 나오죠. 자, 찬란한 자, 슬픔의 봄을. 자, 여기가 이 작품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자,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고. 자, 찬란하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모란의 낙화 순간, 이제 개화 순간에 느끼는 기쁨이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심정은 모란의 낙화 순간에 느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모순되는 역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기를 나누면 모란이 피면 기쁘고 모란이 지면 이제 슬프다. 요걸 표현한 거거든. 자, 요걸 이제 딱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런 식이고요. 자, 간혹 가다가 요거 순수시 계열의 이제 김영랑도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넣으면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의 밝은 미래이자 광복이다. 뭐 이런 것으로도 보는데 여기 모의고사에 없잖아. 그런 해석이.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나를 읽었으니까요. 자, 아까 18번 문제 이어서 볼까? 자, 18번에 2번 선지 봅니다. 자,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에 대한 비판? 전혀 관련 없네, 그치? 자, 2번 제외하시고. 자, 다는 아직 못 봅니다. 자, 4번도 못 보네요. 자, 5번 보세요. 자, 무상감 아까 아니었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다와 관련된 3, 4만 남겨주신다고. 자, 그 다음 19번 했고요. 자, 다시 20번을 한번 가보면, 20번에 모란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1, 2번은 걸러냈고요. 자, 모란이 B니까,
3번이랑 4번 정도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 3번에 B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대. 모란이 떨어진 순간을 과거라고 본다면 으로 잠깐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다음 4번은요. 자, B와 D는 모두 화자가 글쓴이가 누리고 싶은 긍정적 상황이다. 모란 누리고 싶대. 왜? 피어나는 개화의 순간을 기다리니까. 이거 괜찮다. 그치? 자, 그 다음 5번은 못 보네요. 자, 넘어가시고 21번. 아마 이게 두 번째로 풀릴 문제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나의 봄에서는 봄이 객관적 계절로서가 아닌 모란이 피어서 질 때까지의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들어간다. 자, 주관적 인식은 정서니까요. 자,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서는 모란이 떨어진 순간부터 봄을 여인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과 5월 어느 날을 기다린다. 야, 5월 어느 날은 무더운 날이거든. 모란이 낙화하는 순간이지. 그치? 자, 근데 이걸 기다리겠냐고. 아니겠죠? 자, 그럼 답은 여기서 2번으로 가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 22번 볼래요? 자, 4번을 보시면 서름에 잠기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재형으로 보람 서운케 무너지거나 섭섭해 오는 것은 미래형으로 진술하며 라고 하는데, 자, 모란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변주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만, 자, 서름에 잠기고 기다리고 있는 게 현재고 섭섭해 우는 것이 미래라면, 자, 그 시제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섭섭해 우옵내다라고 하는 말을 미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자, 이거는 현재, 미래, 과거로 굳이 양분하거나 삼분할 필요는 없는 시다라고 봐요. 자, 시간의 흐름은 개화, 낙화, 개화의 순간을 기다린 것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미래형을 굳이 찾을 수 있진 않아. 자, 답은 4번으로 가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나에 관련된 지문도 봤고, 자, 마지막 다를 한번 봅시다. 자, 다 봅시다. 자, 다의 수목이라고 하는, 자, 나무를 제목으로 한 수필이요. 자, 보자. 몇 평 안 되는 마당이나마 나무들과 함께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저기 밑줄. 자, 나무들과, 자, 함께 서 있는 일을, 자, 감사하다라고 영탄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자, 나무라고 하는 대상은 화자에게, 자, 글쓴이에게 긍정적 대상이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어서 울타리 삼아 둘러준 십수주의 앵두나무를 비롯해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모란, 백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다 떠받들어 오른 귀한 손님들이라 밑줄. 자, 감사하다. 자, 귀한 손님들이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에게 꽃을 주고 열매 주고 푸른 그늘과 같이 그 맑은 향기를 주는 이들은 나무들이겠죠? 자, 우리에게서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 가물면 물을 좀 주는 거나 추우면 나무의 밑둥을 지프로 싸주는 것쯤은 그들이 주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나무들은 아직 묵묵히 서 있다. 다음 문단입니다. 자, 봄은 아직 몇 천리밖에 있는 듯하다. 자, 그러나 나무 아래 가까이 살 때마다 나는 진작부터 봄을 느낀다. 아무 나무나 한 가지 휘어잡아 보면 도틈도틈 맺혀진 눈들. 자, 하룻밤 새우만 내려주면 하루아침 따스한 햇발만 쬐어주면 곧 필이라는 소근거림이 한 봉지씩 들어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눈이 만져진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자, 겨울나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봄의 꽃몽이가 피어지고 화려하게 다시 이 나무들이 모습을 살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봄이 어서 오라. 겨울나무 아래를 거닐면 봄이 급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우리 식구들은 앵두가 익을 때마다 대추와 감 딸 때마다, 자, 이 집이라기보다 마당을 우리에게 전하고 간 그전 주인을 생각한대요. 자, 더구나 감나무는 우리가 와서부터 첫 열매가 열린 것이니 그들은 나무만 심고 열매는 따지 못한 채 떠난 것이다. 남의 밭에 들어 추수하는 미안이 없지 않다. 나는 몇 번이나 불란서, 프랑스죠? 자, 어느 작가의 인도인의 오막살이라는 작은 이야기 한 편을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는 세계를 편답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는 이야기인데, 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폭풍우를 만나서 인도인의 오막살이로 들어간대. 근데 그 인도인이 최하층 천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의 생활은 문화와 완전히 절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학자는 이 파이리아에서 어느 고승 거유에서도 얻지 못했던 진리의 한 끝 실마리를 붙들게 되었대. 자, 그들의 대화 중에 파이리아의 말로 다음과 같은 뜻의 구절이 아직 기억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인도인의 오막살이라고 하는 작은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인도인의, 자, 오막살이. 자, 요 지금 책의 구절을 인용을 해왔는데, 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밑에 보세요. 자, 나는 어디서 무슨 열매를 주워 먹든 그 씨를 흙에 묻고 옵니다. 여기 밑줄.
자, 그건 그 씨가 나서 자라면 내가 다시 와 따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 와 따먹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함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자, 씨를 심는 것. 자, 이 씨를 심는 것은 자, 수확을 위한 게 아니래. 자, 수확을 위한 게 아닌 것이고, 자, 이것은 다만 자,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보고 자, 이 작품의 화자는 뭘 느낀 거야? 자, 진리.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이죠. 자, 주인공은 진리를 깨달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생명을 심는 건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늘의 뜻을 따른 거고, 그 뒷사람이 무엇을 하든 자, 그건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어서 얼마나 쉽되 거룩한 일인가. 우리 마당의 그전 주인도 자, 이 파이리아와 같이 천의에 순하려 이 마당에 과실을 씨는 묻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자, 일단 뭐 주인의 의도는 모르지. 자, 이 책의 의도는 그랬다 한지언정. 자, 아무튼 그들이 보기 좋고 맛있고 또 따는 재미만도 좋은 여러 과실나무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감은 우리 식구들이 잊을 수 없는 은혜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또한 가끔 생각을 달리 얼마간의 불만을 갖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자, 이렇게 이제 나무를 심어준 전 주인에 대한 자, 무언가 불만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내 과욕인지 모르나 그 전 주인들이 작은 나무 여럿을 심었음을 만족하지 못한다. 아까 우리 보니까 뭐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모란 여러 가지 심었는데 그게 불만이래. 왜? 차라리 큰 나무 하나만 심었으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해. 자, 나는 따먹는 것은 없더라도 작은 나무보다는 큰 한 나무 밑에 거닐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불만의 이유는 자,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를 선호하니까 그런 거지. 자, 밑으로 볼까? 나무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늙을수록 좋다. 잔가지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여러 휘어짐에 그 한두 번 바람알면 아취를 모름이 아니로되, 자, 그렇게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나무보다 나무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덮어주는 것이 좋대. 자, 그리고 하여금 한 어린아이와 같이 둥그레진 눈으로 늘 제 자신의 너무나 작음을 살피며 겸손히 그 밑을 거닐 수 있는 한 맷뿌리처럼 높이 솟은 나무가 그리운 것이다. 자, 현인, 장자들이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거닐던 마당에는 흔히 큰 나무들이 선 것을 본다. 자, 온양의 이충무공, 이순신이죠? 자, 이순신이 사시던 마을에도 그가 활 쏘던 언덕이라는데 절벽과 같이 훤칠이 솟은 두 채의 은행나무가 반은 고목이 되어 선 것을 보았다. 자, 나는 충무공이 쓰시던 칼이나 활이나 그 어느 유품에서도 보다 그 한 쌍 은행나무에 더 반갑고 고개가 숙여졌다. 늙기는 하였으되 아직 살기는 한 나무였다. 말이야 있건 없건 충무공과 더불어 한때를 같이 한 것으로 아직 목숨을 가진 자, 그 두 그루의 은행나무뿐이다. 자, 나무는 긴 세월을 보내며 자랄 대로 자랐다. 워낙 선 곳이 언덕이라 여간 파리무르는 풀매를 쳐 그 어느 나무에 상가지도 넘길 것 같지 않았다. 자, 이렇게 높고 우람한 거목이기 때문에 좋았다. 아무리 충무공이 손수 심으신 것이라 하여도 그 나무가 졸망스런 상나무나 반송 따위로 석가산의 장식거리나 될 것이었으면 그리 귀할 것이 아니었다. 자, 대무인의 면목답게 허공에 우뚝 솟기를 산봉우리처럼 하였으니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작은 나무가 싫다고 보지 마시고, 자, 이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자, 의식의 자, 일종의 흐름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제 내면 생각의 변화라고 볼까요? 자, 그래서 큰 나무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상념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다못 한 그루의 나무라도 큰 나무 밑에서 살고 싶다. 자, 입맛을 다시며 낮은 과목 사이의 추춤거림보다는 빈 마음 빈 기쁨으로 오직 청풍이 들고 날 뿐인 휘영청한 옛나무 아래를 거니름이 얼마나 더 고상하냐. 자, 여름에는 바다 같은 그 깊고 푸른 그늘 속에 살고, 가을에는 마당과 지붕이 온통 그의 낙엽으로 묻혀보라. 얼마나 풍성한 추수리요. 겨울밤엔 바람소리 얼마나 우렁차리요. 최대 풍금에 울림일 것이다. 그러니까 늙은 나무는 가지도 많으니까 바람 한번 불면은 소리도 더 잘 들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신락 같은 목순이만 이나마 그런 큰 나무 밑에 쉬어 자, 먼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앞날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결국 수목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무랑 함께 있는데, 자, 이 나무가 전 주인이 심어놓은 작은 나무들이야. 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를 느끼고, 자, 거기서 이제 뭐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작은 불만 한번 표출하면서, 작은 나무 아니라 차라리 큰 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어쩔까. 나는 이 큰 나무가 너무 좋고, 이 큰 나무를 바라보며 미래를 그리고 싶은데.
자, 이런 뭐 나무에 대한 상념 정도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18번에 자, 아까 우리 이제 몇 번 남았냐? 자, 3번이랑 4번 남았을 겁니다. 자, 3번.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나무는 현실적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자, 4번. 자, 자연물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 오케이. 자, 요 정도가 괜찮죠. 자, 요게 한 뭐, 네 번째 정도로 풀리는 문제인가요? 자, 그 다음 우리 자, 18번이랑 19번은 해결이 됐고, 자, 20번 보면 되겠다, 그지? 자, 20번에 보면 아까 우리 B까지 맞고요. 자, C가 감나무. 자, 그 다음 우리 D가 큰 나무죠. 자, 볼까? 감나무랑 큰 나무면 아마 나무의 크기가 다를 겁니다. 감나무는 전주인이 심은 작은 나무. 자, D는 큰 나무니까. 자, 3번 보면 C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다? 이거 아니지, 그지? 3번 여기서 걸러지겠네요. 자, 4번. 자, B 아까 봤었고, 자, D. 화자가 글쓴이가 누리고 싶은 긍정적 상황. 오케이, 좋습니다. 큰 나무의 그늘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답은 4번이었겠죠. 자, 21번 해결했고 22번도 해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23번 남았지. 사실상 이제 다를 읽었을 때는 해결할 문제가 많이 없다고. 이렇게 자, 사고의 흐름을 조금씩 계속 좁혀 나가면 이렇게 지문이 한 6문제 정도 딸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3번 보세요. 자,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자, 1번 볼까? 자,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것은 인간이 베푸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크다. 우리는 이렇게 물 주고, 밑둥 덮어주고 이것만 하는데,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이제 아름다운 꽃도 주고 합니다. 자, 2번. 다른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예화로 들며. 자, 이거 봐봐. 다른 책. 인도인의 오막살이 나오지. 자, 그걸 예화로 들며 가족이 누리는 혜택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하층의 천민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자, 삶의 진리를 깨달았죠. 그죠? 자, 봐봐. 씨를 심는 것은 수확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른 거고, 자, 이 수확은 그 다음 집주인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2번도 다르지 않죠. 자, 3번. 집마당에 심긴 나무에 열린 열매를 통해 천의를 따르고자 했던 전주인의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어디 썼냐면 166쪽의 가장 밑에 줄에 보면 이 마당에 과실씨를 묻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라고 나오지. 자, 그러니까 인도인의 오막살이의 그 인도인의 의도는 하늘의 뜻에 따른 건데 이 전 집주인이 그렇게 해서 씨를 심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3